2023년 7월 15일 새벽 3시 6분경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서 떠내려가고 있다. 빨리 구해달라는 남편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잠진도는 영종도와 무의도를 이어주는 무의대교 중간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평소 사람들이 캠핑과 낚시를 하러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9는 해양경찰서와 공조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고 제방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던 35세 여성 안모 씨를 발견해 긴급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안 씨는 머리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의식과 호흡이 없던 상태여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남편 35세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7월 15일 새벽 아내와 함께 잠진도를 찾아 무의대교 교각 및 제방 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던 중 낚싯줄이 꼬여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를 가지러 잠시 차에 다녀왔더니 아내가 자리를 비우고 한참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어디냐고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낸 뒤 한참을 찾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내를 발견해 119에 급히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119에 신고한 이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곧장 뛰어들어도 봤지만 물살이 거세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비까지 내린 데다 꼭두새벽이라 앞도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물 밖으로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자기가 차에 갔다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제 물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남편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곧바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비가 와 제방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으로 미뤄볼 때 아내 안 씨가 낚시를 하다가 미끄러져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1차 현장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안 씨가 이송된 병원으로부터 안 씨 몸에서 몇 가지 석연찮은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경찰에 급히 전달됐습니다. 안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곧바로 CPR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옷을 벗겨보니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출혈이 있던 머리도 실족사에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마치 둔기 형태의 무언가로 찍힌 듯이 여러 군데가 움푹 패여 있었던 것입니다. 꼭두새벽 비가 오던 날씨에 벌어진 실족사고 여기에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외상 흔적. 단순한 실족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안 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국과수에 의뢰해 사체 부검에 들어갔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목격자 확보와 인근 CCTV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지점이 잠진도 입구에서 외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기에 별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길목에 설치된 몇 대의 CCTV도 하필이면 사고 현장을 제대로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박 씨의 진술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던 사이 다행히도 사고 현장 인근에서 군의 해양감시용 CCTV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해당 부대에 연락해 CCTV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군의 해양감시용 CCTV는 보안사항인 만큼 군부대에 답신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경찰은 일단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며 한참을 찾았다는 남편 박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알리바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박 씨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자 박 씨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15일 새벽 2시 40분경 아내 안 씨에게 몇 차례 전화통화 시도와 함께 지금 어디냐, 왜 전화를 안 받냐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매우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사고 발생 추정 시각으로부터 약 20여 분 전인 새벽 2시 22분 박 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오늘 물때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고 하루 전날인 14일 15시 30분, 19시 51분에도 오늘 물때를 검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낚시를 하려면 만조와 간조 시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에 검색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수상한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박 씨에 대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던 그때 군부대로부터 사건 당일 CCTV 영상이 수사팀으로 전달됐습니다. 서둘러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 다행히도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고 박 씨 부부의 행적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15일 새벽 3시 6분을 기점으로 CCTV 영상을 천천히 돌려가며 꼼꼼히 살펴본 경찰. 그런데 박 씨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도 신고하기까지 20여 분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더 이전 상황으로 영상을 되돌려보자 그 순간 경찰의 눈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남편 박 씨가 낚시를 하고 있던 아내를 뒤에서 밀어 물에 빠뜨린 뒤 사람 머리만한 돌을 아내에게 수십 차례 던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도 아내가 계속 발버둥치며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내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잡아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살해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119 신고 접수 12시간 만인 오후 4시경 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처음엔 차에 다녀왔더니 아내가 물에 빠져 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아내 안 씨에게 돌을 던지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집중 추궁하자 이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신이 아내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아내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묻자 박 씨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가정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박 씨가 주장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9월경 아내 안 씨와 결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외도 행각을 벌이다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는데 그 이후부터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쭉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번 외출을 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내가 꼼꼼히 확인했고 통장이나 카드 내역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인 채 신혼생활을 쭉 이어왔는데 그러던 중 2023년 7월 12일 육아를 하느라 지친 아내를 달래주고 화해도 할 겸 잠진도에 새벽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내도 흔쾌히 제안을 수락해 사흘 뒤인 7월 15일 밤 12시 26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잠진도로 향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고 고백했고 이에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던 터라 화를 참지 못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잠진도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새벽 1시 28분경 잠진도에 도착해 인근 선착장에 차를 주차한 뒤 무의대교 교각 및 제방 쪽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낚싯줄이 꼬여 장비를 가지러 잠시 차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차로 이동하는 척하다 아내 뒤로 몰래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아내가 금세 제 방으로 다시 올라오려 하기에 인근에 있던 돌을 집어 아내 머리에 수차례 집어던졌고 그럼에도 계속 발버둥치자 이내 자신도 바다에 들어가 수심이 깊은 곳까지 아내를 끌어당긴 뒤 다시 돌을 던져 끝내 익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자백을 확인한 경찰은 7월 17일 아내 안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18일 오후 1시 30분경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보인 박 씨.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왜 거짓 신고했습니까?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같은 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2023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잠진도 아내 살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7월 19일 사건이 벌어진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인근 제방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박 씨가 범행 과정을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재현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 머리보다 큰 돌을 바다에 빠진 아내에게 수차례 던진 것은 물론이고 아내가 그만해 살려줘라고 애원했음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의식을 잃고 바다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20여 분간 지켜보며 혹시 의식을 되찾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행에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달 뒤 2023년 12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기예보상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굳이 꼭두 새벽에 낚시를 하러 간 점, 인적이 없는 외진 곳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은 점, 범행 직전에 물때를 검색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계획적인 살인이 분명하다며 특히 결혼 생활 중에 아내를 폭행해 2차례 가정보호 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보편적 선택인 이혼을 하지 않고 살인을 선택한 것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박 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SNS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죄질에 비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박 씨는 오히려 양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5달 뒤 2024년 7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돌을 머리에 던져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군 감시자료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1심 판결보다 5년이 늘어난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다시 상고를 제기하며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됐지만 상고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8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1심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숨진 안 씨의 부모님에게 3,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손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합의하는 게 어떠냐, 합의해도 실형을 안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노렸을 거라는 추측과 달리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부부의 경제 사정이 좋았고 보험금을 노린 별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박 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 있기에 양육비 또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 때문에 결국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한때 사랑했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만 남편 박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